조기 치료 핵심 전략과 임상 실제 제4장 장기 증례를 통한 조기 치료에 대해 생각한다를 발표하게 된 1년차 노상태입니다. 제4장에서 다시 골격성 개교의 장기 경과와 과계교합을 동반한 상하 전동 증례의 조기 치료 경과와 목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골격성 개교의 장기 경과입니다. 우선 시작하며 개방교합이란 상하의 여러 개의 치아가 서로 접촉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는 크게 치성과 골격성으로 분류되는데 발음 장애, 구순 폐쇄 부전에 의한 구호흡 등 다양한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개교를 조기 치료함에 있어서는 형태적인 문제, 즉 골격의 검사와 기능적인 문제의 검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습관의 원인이 되는 치성 개교에서는 습관을 고치거나 습관화된 구강주의 근육의 근기능 개선을 위한 MFT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개교 증례에서도 기능적인 문제가 병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MFT에 의한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워서 성장과 발육에 따라 점점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단원에서는 그런 골격성 개교의 장기 경과 증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조기 치료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골격성 개교란 1969년에 사소니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골격적 원인으로 개교를 만드는 수직적 부종교합을 가리킵니다. 상하의 전후적 관계에 따라서 표준형, 하악 후퇴형, 하악 전돌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골격적인 특징으로는 하악각이 크고 하악지가 짧고 전완면 길이에 비해서 후완면 길이가 작고 하안면이 큰 긴 얼굴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사우스니는 두 개의 관찰을 통해서 교근과 측두근의 발육 부전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골격성 개교는 교정 치료에서는 어려운 증례에 속하며 외과 교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골격성 개교의 조기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연구치열에서의 교정 치료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흔히 혼합치열계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버티컬, 칭컵, 바이트 플레이트, 저작 훈련, 후방치의 근심 이동이나 아파, 턴크립, MF 등이 확인되었지만 그 효과와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아직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되는 오픈바이트의 모습입니다.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진 당시 나이는 8세 3개월 여환으로 주소는 학교 구강검진에서 오픈바이트를 진단받았습니다. 가족력으로는 어머니가 반대교합을 경향해 보이며 구강 습관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강의 소견으로 저위설과 연하시의 혀내매기 습관 그리고 하악 근심교합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개고량은 42mm 그리고 우측 측방 운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바이트는 마이너스 1.2mm 그리고 오벌챗은 0.5mm였고 긴 하안면과 정면에서 봤을 때 앞면에 비대칭이 관찰됩니다. 초진 당시의 모습입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는 덴탈 스테이지 1A에 있고 치아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터럴 셉에서는 AMB는 1.0이고 하악 전도를 보입니다. 하악 전치의 순측 경사와 하악 전치의 설측 경사가 관찰됩니다. 킴의 분석에서는 APDI가 81.1, ODI가 57.5로 골격성 개교를 보이며 킥스 인덱스는 1.4였습니다. PA셉에서는 가벼운 비중격 망곡과 턱의 우측 편의가 관찰됩니다. 하악 전도를 동반하는 골격성 개교로 진단한 후 저위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MFT와 구강 위생 지도를 목적으로 개입을 시작하였고 골격성 문제가 크다는 점에서 사춘기 성장이 끝난 후에 본격 교정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MFT는 당초 2주마다 내원하여 주로 혀의 거상과 연화를 지도하기로
본인의 협조를 구했지만 오버바이트에서 커다란 변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조작 훈련으로 껌 씹기 트레이닝, 연하 트레이닝을 계속할 때 오버바이트는 약간 증가되었고 트레이닝이 장기화되는 것도 고려하여 일단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 3개월마다 점검을 계속하였지만 측방시군 교환기에 들어가 다시 오버바이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왼쪽부터 MFT 시작 후 3개월, 1년 3개월 후, 그리고 2년 후, 4년 후 전치부 피계를 보실 때 수직적 피계의 개선은 적지만 견치관계와 구치부의 협설적 피계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에서 11세까지의 변화로는 상하의 하방 변화가 관찰되었고 FMA의 증가에 따라 골격성 개교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하악의 전방 성장도 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춘기성 성장 발육보다 이른 나이에 하악에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혀의 거상과 연화 시 혀의 돌출은 대체로 개선되었지만 오버젯 개선을 목적으로 텅 가드를 넣은 에식스 장치 그리고 상악 전치, 견인 병용의 하이풀 칭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약간의 피계가 개선되었으며 껌 씹기를 통한 저작 트레이닝을 계속 실시하였으며 우측 견치가 교합된 것을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13세 2개월 때 재평가 자료를 체득하고 장치 장착을 중지한 다음 경과를 관찰하였습니다. 14세 5개월 때 제1대구치까지 영구치가 맹출하였습니다. 그 후 15세 내원 시의 하악의 전하방 성장이 급격히 진행되고 개교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어서 외과 교정도 염두하고 하악의 변화가 끝날 때까지 관찰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촬영한 두부 구격 방사선 사진에서 하악의 변화가 줄어든 18세 때의 향후 방침을 검토하기 위해 다시 또 자료를 체득하였습니다. 2차 치료 방침으로는 우선 환자 본인이 얼굴 모양에 불만이 없다는 점, 외과적 치료에는 소극적이라는 점, 치아 폭이 작고 총생이 없다는 점, 비대칭은 있지만 심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치성의 보상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비발치 교정용 미니스크류를 병용하여서 멀티브라켓 시스템 교정으로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악 양측 제3대 구치를 발치하고 하악 양측에 미니스크류를 식립합니다. 하악 양측 제2소구치와 제1대 구치 사이에 식립합니다. 사악 전체에 브라켓팅을 하고 하악은 제1소구치부터 제2대구치까지 브라켓팅을 합니다. 미니스크류를 고정원으로 하고 하악 대구치를 원심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동 개시 5개월 후 하악 전치에 브라켓을 장착합니다. 8개월 후부터 고무 메탈 와이어와 고무 밴드에 의한 수직적 제어를 시작하였지만 본인이 사정이 되지 않아서 고무 밴드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서 미니스크류를 주 고정원으로 하여 하악 치열의 원심 이동, 하악 구치부의 압파와 교합 평면에 평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정중선 일치를 위한 오블리크 엘라스틱을 환자가 집에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치료를 계속하였습니다. 장치 개시 2년 경과 후 충분한 오버바이트를 얻어서 장치를 제거하였는데 다음 날부터 다시 오버바이트의 감소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취침 시 하악 치열의 에식스 장치를 사용하여 미니스크류에서 수직적으로 고무줄을 사용하여 하악 구치의 정출을 막는 것을 시도하였고 껌 저작 훈련에 위한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악 전치 설측에 접착한 LBR은 3년 경과 후 제거하고 하악 절치의 설측 경사로 인해 칫솔질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하악은 리테이너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피계는 얕아졌지만 변화가 줄어들어 장치 제거 4년 후에 재평가를 위한 자료를 다시 체크하였습니다. 성장함에 따라서 AMB의 감소, 킥스 인덱스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2차 치료 전후에는 하악의 전방 회전과 구치치축의 원심 경사가 관찰되었지만 치료 4년 후 하악의 후방 변화가 관찰되었고 약간이지만 전방 성장도 관찰되었습니다.
본 증례는 4세의 하악 전도를 동반한 골격성 개교라는 진단을 받고 그 후에 발육으로 하악의 전화방 변화에 따라 하악 전돌이 점점 나빠진 케이스입니다. 어머니도 골격적으로 유사하며 유전적 요인이 큰 증례라고 여겨집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증례에서는 예측되는 성장 발육의 모양은 비관적입니다. 고찰입니다. 하악 전돌을 동반하는 골격성 개교 치레의 딜레마로 사우소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악안면의 정형적 치료라는 면에서 하악 전도를 동반하는 골격성 개교의 증례는 예후가 가장 나쁠 것이다. 만일 하악을 닿는 방향으로 회전시켜 개교를 고치려 한다면 턱의 돌출이 심해진다. 또한 하악의 후하방을 회전시켜 하악의 전도를 줄이려는 한다면 개교는 악화된다. 외과적 치료조차도 하안면의 길이를 감소하려면 치아에 간섭이 생기므로 성과는 한정적이다. 아마도 보철 치료와 외과적 치료를 병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이 말했습니다. 본 증례는 골격적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치열 완성과 성장 발육의 종류의 지연이 장기간에 걸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경과를 통해서 골격성 개교 증례에 대해 생각해보자 합니다. 우선 초진 시부터 계속된 MFT는 혀의 위치나 저작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교육적인 접근법으로 2차 치료의 기간 단축과 치료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차 치료 후에 서랍 측정이나 껌을 이용한 저작 효율 검사 등 트레이닝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혀 거상은 양호하지만 저작 효율은 낮아서 저작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증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훈련이 환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치료상의 결점이라 할 수 있지만 검사에 따른 수치적 변화를 지표로 삼아 기능 훈련을 해 가는 것은 본인의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를 향상시키며 치료 진행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격성 개교의 조기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에서는 문헌 분석 결과 기능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조기 치료가 골격성 개교를 억제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합니다. 조기 치료의 하나로 하이플 칭컵의 사용을 들 수 있지만 본 증례에서는 사용 종료 후에 명확한 하악의 전화방 성장을 보여서 사용한다면 더 일찍부터 장기간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골격성 개교의 치료를 통해 교합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합 평면의 경사를 변화시키는 메카닉을 응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미니스크류를 사용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치료의 경과, 치료 후 4년의 자료를 보면 장치 제거 후에 다시 전치 피계의 퇴보가 관찰되어 기계적 치료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수정한 교합을 이미 가진 조건에 적용시켜가는 노력은 치료 전부터 시작하여 치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훨씬 조기에서부터 접근하여 섭식이나 저작에 대한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미누스크류 임플란트를 통하여 골격성 3급 개교 환자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케이스 레포트입니다. 본 환자는 3급 부종교합으로 오버바이트 마이너스 2mm, 오버잭과 오버바이트는 각각 마이너스 2mm, 마이너스 5mm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개교를 보입니다. 초진 시 안면 프로파일과 군의 사진입니다. 치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엔테리어 오버바이트와 오브제스 관계를 확보하고 클래스 1 K9과 몰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치료에 대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술적인 것을 동반한 교정적 치료이고 두 번째는 사악 구치의
인트루전과 하악 전체의 디스탈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것은 미니스크류를 이용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환자의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 치료 대안 중 두 번째 옵션이 선택되었고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악의 양측 구치부 버칼 쪽과 팔라탈 쪽 모두에 스크류를 각각 총 4개를 식립하였고 하악에는 버칼 쪽에만 식립하였습니다. 초기 얼라이닝을 하고 후에는 더 두꺼운 와이어를 삽입하고 또 시팅을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엔테리어 티스에서 오버jet과 오버바이트는 개선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악 구치는 0.59mm 인트루전 됐으며 하악 전체 치열은 2.19mm 디스탈라이제이션이 된 것이 관찰됩니다. 디스커션입니다. 구치 함입은 반시계 방향의 하악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바이트를 증가시키고 환자의 프로파일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2급 오픈바이트에 대해서는 좋은 치료의 해결책이 됩니다. 하지만 3급 오버바이트의 경우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악의 반시계 방향의 회전으로 인해서 환자의 콘케이브한 안면 프로파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악의 반시계 방향 회전이 3급 부종교합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3급 부종교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악의 치열의 후방 이동의 양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는 하악 치열의 디스탈라이제이션은 스켈레탈 앵커리지, 미니스크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2.19mm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사악의 구치에서 미니스크류를 버칼 쪽과 팔라탈 쪽에 각 2개씩 총 4개를 식립하여서 두 미니스크류를 파워체인으로 연결하였고 그 파워체인을 이용해서 상악 구치를 인트루전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양쪽의 미니스크류를 식립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고 균등하게 뒤틀림 없이 사악 구치의 함입을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전치부 개교에 대한 조기 치료입니다. 엔테리어 오픈바이트의 병인에는 유전, 예상 밖의 하악 성장 패턴, 턱의 위치, 기도 폐쇄, 손가락의 빨기, 혀의 위치 및 운동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리 등은 외과적 및 비외과적 연구에서 엔테리어 오픈바이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폭넓은 증거를 모아서 메타 분석을 보고하였는데 이 안정성의 75% 정도라고 보고합니다. 주로프 등은 또한 64명의 환자를 통해서 10년 후에 엔테리어 오픈바이트 안정성을 평가하였는데요. 결과는 치료 전에 수직적인 개교가 수평적인 개교와 비교하여 엔테리어 오픈바이트의 치료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치료 전의 수직적인 개교에 대해 예후가 안정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서 엔테리어 오픈바이트의 수술 후 안정성을 치료 후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후 엔테리어 오픈바이트에 대한 조기 치료가 보급될 것입니다. 다음에 예후가 안정된 증례와 재발된 증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례 1과 2는 공통적으로 초진 당시 나이는 6세였고 여완이며 전치로 자르기 어렵다는 주소로 내어놨고 국왕 내 소견으로는 경미한 총생, 앵글 클래스 1, 개교가 관찰되고 방사선 소견으로는 스켈레탈 클래스 1, 에버리지 앵글, 상하악 전치의 순측 경사 및 전방위, 가족력은 특별한 것이 없으며 PMH도 특별한 것이 없으며 TM 조인트도 특별한 것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습관으로는 다만 혀내밀기 습관이 있고 연화 및 발음 시에 혀내밀기 습관도 관찰되었습니다. 증례 1입니다. 1차 치료로서 가벼운 총생의 개선과 후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하 치열공의 확대를 가철식 장치로 실시한 뒤 MFT를 계속하였습니다. 후속 연구치의 맹출 공간 확보와 수직적인 엔테리어 폼바이트의 개선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1차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증례 2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증례 1에서 연구치 맹출 후에 멀티브라켓 시스템으로 2차 치료를 하였습니다. 12세의 치료를 종료하고 12번부터 22번까지 그리고 33번부터 43번까지의 LBR 및 레버란트 타입의 리테이너를 하고 나서 치료 경과를 관찰하였습니다. 증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치료 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 치료 후 모습입니다. 증례 1에서는 2차 치료 후에 경과 관찰을 이어가는데 안정적인 교합을 보입니다. 하지만 증례 2에서는 2차 치료 후 3년 이상의 경과 관찰에서 다시 개교의 경향이 재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킴의 분석이나 리케츠의 분석에서도 두 개의 증례 사이에서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엔테리어 오픈 바이트의 예후에 대한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의 분석을 이용한 보고가 많지만 아직도 프리딕티브 인디케이터로 신뢰성이 높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단 이 두 증례에 대해서 하악의 제3대 구치의 유무가 예후 차이에 명암을 가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글쓴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기 치료는 유치혈기 혹은 혼합치혈기 전기부터 치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영구치혈이 완성되기 전에 악습관을 등을 제거하여 구강 내의 환경을 정비하여 악골이나 치아, 근육의 구조화 등을 개선해 두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조기 치료의 장점은 악습관 제거가 효과적이며 골격성 개선의 기대 등을 보고되는 반면 성장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조기 치료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 관리에도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교 증례는 손가락 빠는 습관 혹은 혀 내밀기 습관이나 혀 위치 이상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빠는 습관이나 혀 위치 그리고 운동 이상이 엔테리어 오픈 바이트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개교의 악화, 교정 치료의 진행의 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경험적으로는 나쁜 습관의 개선을 위해서 조기 치료가 효과적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이론적 여지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쁜 습관을 제거하기 어렵고 또한 저연령자는 환자 자신의 잠재적인 성장, 발육 능력을 조기부터 순조롭게 키워나가야 하므로 이른 시기부터 나쁜 습관에 대한 대처와 어느 정도 부정교합을 개선하는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많은 임상가의 현 상황입니다. 조기 치료를 통한 나쁜 습관이 제거됨으로써 개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거나 교정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거나 교정 치료 후에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조기 치료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발음과 연하에서 혀 내밀기의 유병률은 4세에 약 51.7%, 12세에 39.8%, 8세부터는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게다가 이상한 발음과 연하의 존재 및 개교의 발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자연 치유도 가능하다는 점을 임상가는 항상 의식하며 과잉 진료가 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아 교정 분야에 종사하는 교정치료 의사는 조기 치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시급합니다. 결론입니다. 엔테리 오픈바이트에 대한 치료법에서 조기 치료에 대해 많은 긍정적인 증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안정성을 조사하는 연구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2차원적인 분석으로는 신뢰성이 높은 예후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MRI 등 연조직 분석까지 추가한 새로운 모달리티를 포함시킨 3차원적 분석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MFT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조기 치료의 효과를 구현함으로써 조기 치료가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조기 치료는 단점과 위험을 환자와 공유한 다음에 실시하는 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례 1과 증례 2에서는 제3대구치에 의해서 교정치료의 림랩스가 이어졌다고 본 글쓴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대구치가 화학 치열의 크라우딩과 교정치료 후 릴랩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스테믹 리뷰를 한 논문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는 이 연구들이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즉, 제3대 구치의 발거로 인해서 전치부 치열의 크라우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제3대 구치의 발치로 인해서 교정치료 후에 릴랩스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사실이 없다고 위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